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 커먼스 학습 동아리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 젊은 피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모든 기대를 저버리시고 기대보다 이하라는 점을 미리 상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4년 5월 말까지 딱 해서 한 권을 마쳤는데요. 이 책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의 성과는 이 한 권을 번역을 하고 완독을 했었다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그 보람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지 일단 너무 놀라웠고, 도대체 무엇을 얻어가시려고 왔나 싶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먼저 저희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의 대표이신 정윤식 선생님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입니다. 들고 갈게요. 이리 오라고요? 알겠어요. 됐어요. 예. 정말 많이 오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좀 상당히 소박하고 조촐한 모임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지 몰랐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먼스의 현장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만 읽고 끝내려니까 참 좀 아까워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나눠드린 책은 번역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조하실 수 있고, 원문을 보시려면 이게 커먼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원래 지은 사람들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먼스 카탈로그 포 체인지 메이킹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책에 75페이지 같으면 거기에 75페이지 펴 보고 참고 그림도 있으니까 이용해서 잘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2주마다 월요일 저녁에 하는 그 책 읽기 모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많이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데 이 줌 회비를 우리 사회적 경제 포럼 예산으로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낸 회비로 우리가 책을 읽고 있고요. 거기 오면 굉장한 특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책 읽을 때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을 어디 강의를 들으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도 안 받고 아주 대단히 심오하고 높은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다음 책 읽기에 같이 오셔서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참고로 사회적 경제 연대 2 쟁점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론적 지식은 좀 불안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저희들끼리 그 책을 읽고 통독을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2주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이 책이 끝나면요 정말 기대가 되는 세상 끝에 버섯이라고 하는 영어 원문과 또는 한국어 책을 본인이 선택해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 학습 동아리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 지었습니다. 세상 끝에 버섯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마주해서 세상 끝에 평상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줄여서 새끝평이라고 하는 학습 동아리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거듭나는 자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오실 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나가실 때는 학습 동아리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네, 그리고 책 너무 멋있죠. 이렇게 멋있게 나올지 몰랐는데 참 내용보다 책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이 책은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했었던 작품들을 문서들을 한 개로 모으는 작업은 했지만 저 화명동에서 오신 스타일 정글 협동조합의 황혜승 대표님께서 인쇄와 제본을 재능 기부와 그리고 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회를 시작할 건데 커머넌스 카탈로그 포 체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희들이 각각 20페이지씩 번역이 아니죠. 요약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요약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각자 참여자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맨 처음에 준비하신 분은 저희 사회적 경제 포럼의 저희 학습 동아리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리고 든든한 척추 역할을 해주신 장인권 선생님께서 무려 사천에서 이까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민권. 됐죠? 가운데로 가셔서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인권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1년 반 동안 사실은 함께 한글도 아니고 영어를 읽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용식 대표님한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았는데 끝까지 저희 모임을 손 놓지 않고 홀로 깃발을 드시고 1년 반 동안 선장처럼 잘 키를 지켜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깃발만 따라서 사실은 1년 반 동안 저희 목적지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어서 오늘의 이 결과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발표가 사실 10분이어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2-3분 오실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짧게 진짜 4페이지만 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면 좀 더 길게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되서 싶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커먼즈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수려한 그 화면과 지식들을 같이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주 짧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먼즈는 무엇인가? 왜 커먼즈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 때의 생각들, 그 다음에 현대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커먼즈가 필요한 시대를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중세 때는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only on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왕과 신이었죠. 왕과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이 only one의 시대였고,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긴 오직 최고의 한 사람, 성자 독식, 1등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세상, 그게 베스트 원이라고 저는 최고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먼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3차 형이상 혁명의 시대는 투게더 원이다. 온이 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쟁에서 이긴 자본주의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베스트 원이 아닌,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생존하는 문제가를 떠나서 지구 자체가 망해버릴 지금의 시점, 곧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사실 지구의 생존, 동물의 생존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투게더 원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면은 글로벌 대기업도 ESG라고 하는, 그게 뭐 그린워싱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러한 함께하게 동참하지 않으면은 자기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들을 깊게 인식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투게더 원이라는 게 사실은 함께하기, 커머닝입니다. 함께하는 거, 함께, 그리고 이 속에서 함께 소속되기를 실천하는 게 바로 커먼죠.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특하죠?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보이십니까?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직선 화살표가 함께 합쳐진 동그라미가 함께 보이십니까? 같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은 동그라미와 빗금, 이것들이 함께 만들어진, 함께 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커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거를 커먼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베스트 원이라고 하는 개별 도생의 각자 나누어진 하나의 개별적인 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개별적인 선들이 오직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only 원도 아니죠. 중요한 거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의 형태, 바로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커먼즈가 어떤 거라고 하면은 자연과 인간과 다른 인간 외적인 자원들이 서로 분리되고 독립되어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향을 주고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통된 역량이 바로 커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커먼즈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 책에 정의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커먼즈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먼즈란 자연 또는 그 자원일 뿐만 아니라 만인들이 공동 구축한 지식, 정보, 언어, 정동들을 통한 사람들 간의 협력들과 소통, 일반 지성을 통한 산물이며 그리고 신체 내부의 내장기관에 살고 있는 대략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의 공동체다. 대략 30조 개 세포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면 인간 신체는 타자라 미생물과의 공생, 즉 잠복된 공유지를 포함한다. 자연, 협동적 노동과 지성, 그리고 미생물과의 공생. 따라서 커먼즈는 척도 근거를 넘어서는 상부 척도이며 그 아래에 있는 하부 척도다. 거시적으로는 중력장처럼 미시적으로는 양자역학처럼 작용한다. 종과 환경과의 관계처럼 거시 미시 차원에서의 생태적 흐름과 흐름이 있고 종은 그 흐름과 소통하면서 관계 맺기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정동 역량을 가진 매개자다. 마침내 이 나무, 적꽃, 이 나라는 느낌을 가지는 독특성으로 현실화된다. 그 뒤에도 똑같은 동일성의 우위는 없다. 결코 평범하고 보편적이며 등가 교환 가능한 통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동일성의 우위가 아닌 차이들의 우위로서 질적 질서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다채로운 모자이크,
조각들의 다양체, 콜라주 기법의 적고 붙이는 세계로 채워진다. 이것이 추상적이지만 실제하는 데이비드 볼리어의 말처럼 실제의 풍경이다. 비인간 자연과 사물 그리고 인간, 미생물 모두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공통관념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존재의 일회성이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생물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들이 구별이나 부재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실제하는 두뇌와 신경 체계를 통해 가장 미세한 간격 속에서 가장 짧은 지속으로 직접 경험되고 연결된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작동한다. 커먼즈와 공통감각이라는 정동에 메타공정적 편재성, 횡단성을 부여한다. 말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먼즈가 이제 우리가 크게는 자연과 함께하는 역량,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커먼즈는 우리 몸에 있는 장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내부에 우리 생체적인 것들을 지탱해 나가는 아주 미시적인 차원이죠. 거시적으로는 자연과 미시적으로는 이 미생물과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통된 역량이 우리가 이제 커먼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미시적인 가장 작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원자를 보면은 원자 안에 사실은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이게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공통된 역량으로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민들레 하나가 있으면은 민들레 뿌리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땅에 여러 가지 원자들을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고, 거시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이라는 존재할 수 없죠. 또 우리 인간을 치우면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가족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사회라고 하는 큰 구조를 통해서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역시 거대한 우주라는 질서와 분리되어서, 그리고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라든지 지리적인 변화, 생태적인 미시적인 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 미시적인 것부터 가장 거시적인 우주 영역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가 함께 되는 공통의 영역에 가오는 커먼즈가 없으면 우리의 개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볼리어는 실제하는 우리의 풍경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다 됐네. 제가 그래서 이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 철학자 브루노 라뚜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기후위기와 부의 불평등,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이 뭐냐라고 제시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근대인이 아니라 대지인이 되어야 한다. 이 대지를 거꾸로 패러다임으로 하면 이거를 지구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지구에서 살고 있고 지구를 나의 안식적 거주처로 생활하는 사람. 근데 저는 이제 지구라는 개념도 좋지만 대지라는 개념, 아직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대지인이라고 부르기를 말하고 싶은데, 근대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자연은 단순하게 자원주의 재생산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할 자원, 리소스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노동력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할 시민이 아닌 인적 자본에 불과한 걸로서 생각하는 게 바로 근대적 이분법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한 근대인을 넘어서서 대지인이 되어야 한다. 자연과 미생물과 내가 하나가 되기, 하나의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공통된 역량으로서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대지인. 저희가 읽었던 이게 한 12대 수준이 있어요. 그걸 제3의 어트랙터라고 합니다.
제3의 어트랙터가 제3의 끌개 또는 제3의 유도자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 연대 경제 개념으로 보자라면은 여러분 공공 영역이 1섹터, 국가 영역이고 시장 영역이 제2섹터 그러면은 우리 사회 경제 연대 영역은 제3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제3의 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과 국가를 넘어서 그 이상을 결합하고 만드는 새로운 공통된 역량을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커먼즈 경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모델은 뒤에서 발표할 분들이 더 훌륭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아마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숲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식물을 식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목재나 상품 작물로 보면서 이것들을 수익화의 어떤 구조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체가 상호 의존의 복잡한 그물을 천천히 짜면서 서로를 공동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번성하는데 삶 자체가 허먼스인 그 자체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마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물이 아닐까라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에 대한 진화과학을 연구했어요. 개미들이 지금 떨어진 길을 서로 협력을 해서 건너고 있죠. 자,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학자 이름은 제가 어려워서 다 뺐습니다. 생물체가 지구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 물리학적인 시스템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개월부터 18개월짜리 유아를 데리고 나서 얘네들이 얼마나 이타적인 존재인지 사회적인 물이 들기 전에 정말 본능적으로 서로가 서로 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로 커먼스의 당위성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들어있는 게 인간이 진짜 야만적인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뭐 파리대왕이라고 윌리엄 골딩이 쓴 소설인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거냐고 하면 비행기 사고로 핵전쟁 이후로 영국의 비행기 사고로 학생들이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 조난을 당한 학생들이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냥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생존을 위해 굉장히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집단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물을 모으고 다시 불을 쓰고 그렇게 조금 체제 수능적으로 자연 수능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책에서 윌리엄 골딩이 말한 거는 마지막에 자연 수능적인 집단이 돼지의 머리에다 창을 탁 꽂으면서 결국 순한 인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생성이 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야생성의 통제 불가로 강제적인 사회 계약이 가능해야 된다. 네, 어제 그 홉스가 말했던 네 맞습니다. 홉스가 말했던 그 사회 계약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이거를 찾아보니까는 이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나치주의였다는 그런 이제 사상적인 검증이 좀 이루어졌다고 해서 약간 신빙성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데요. 마침 또 1965년도에 남태평양에 진짜 조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통화 소년이 6명이 진짜 아타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15일 동안 조난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소년들이 파리 대왕에서 나왔던 그 사례처럼 분열하지 않고 6명이지만 텃밭을 일구고 빗물을 따로 보관을 하고 체육관을 만들고 닭장을 만들어서 진짜 생존을 위한 공동체 환경을 그 어린 아이들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생존에 유리한 것은 진짜 협동과 협력이다 라고 하는 진짜 실제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사회 질서를 우리는 스스로 조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상황에서 보여줬던 거죠. 이게 파리대 여왕이라는 책이고, 아까 그 남태평양에서 조난당했던 이 사례는 이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접근을 하고 관점을 해석한 이 책에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니미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면은 미신이다 라고 하는 시선들이 많은데, 우리 뭐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애니미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자연과 그리고 땅과 인간의 어떤 교류라고 보면 되는데, 자본주의나 좀 경제적인 해석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그리고 좀 너무 철없는 해석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요즘 사회적 경제에서는 애니미즘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험을 생물과 자연계 간의 역동적인 대화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공유하며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능력이다. 인간과 인간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모두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애니미즘의 형태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제나 스스로 발명하고 스스로 추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에두아르도 콘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기호학적이며 모든 기호학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넓혀 가다가 보면 자아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숲을 이루는 생물체들이 서로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침투하며 자아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만들어 나간다. 그게 인간의 종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면 생명체들은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됐는데,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인간의 관찰과 활동과는 무관하게 그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며 생존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거를 또 스스로 자연 상태에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종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다른 종차들도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그 다큐멘터리의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광범위한 자아 상태라는 주파수에 생명체들이 서로 맞추고 조율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너무 하기 싫어갖고요. 너무 이론적인 게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그냥 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그나 카르타와 숲의 현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습이요. 존 왕이었어요. 1215년에 존 왕이, 이 사람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종교인들하고 귀족들이 왕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평민들이 농사를 짓고 평민들이 땅을 일구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평민들한테 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 덕분에 자본주의가 토지, 물, 숲, 대기, 광물 등의 커먼스를 사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유제의 진보와 오류. 시장이 너무 강해져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공동체를 정의하는 공유재산을 사유하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제가 맨날 이 단어가 헷갈렸거든요. 이제 어제 비로소 외웠습니다. 바로 공유지의 인클로즈화라고 합니다. 이게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울타리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사업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본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잘 설명해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짐 크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하비스트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게 자본주의 질서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성을 소설로서 굉장히 맥락 있게 잘 정리한 책입니다. 농민들에게서 사촌 형이 땅을 뺏는 거예요.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 땅을 빼앗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양을 키우면서 이 양털로 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하는 과정이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자본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소설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해석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부끄러워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항상 써먹는 장면인데요. 여기 사람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여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이거든요. 이 나무가 빅트리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빅트리는 이 나무 하나만 벌목을 해서 깎는다고 해도 무려 4인 가족 45채가 살 수 있는 오두막이 나온다고 해요.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 수종이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래요. 전나무가 뭐 어쩌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질학자도 조사를 해보고 생물학자도 조사를 해보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나 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좀 기술만 있어서는 이게 탁 뒤집어지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자, 미라고 하는 우리 각자들이 아래로 탁 뒤집어지면 위라고 하는 우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 김상희 선생님. 네. 아니,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보여주겠어. 편안하게 자기가 번역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하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다음에 세미나 모임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건 어렵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46페이지 교과서에 46페이지부터 저는 65페이지까지 제 담당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렇지. 이거는 PPT 자료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맞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자, 예, 안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셨죠? 그래서 저는 책에 충실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7페이지와 큰 문제의 식량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 루이스 비베로폴이 이야기했는데, 농업과 식량의 문제를 큰 문제의 관점에서, 이건 인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식량은 단순히 시장용 재화가 아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빼앗을 수 없는 공동체의 부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량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영양 공급도 기아 방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식량 생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세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70% 넘는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유화되고 있는 물결에 저항하여 원주민 식량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PPT 자료가 아니라서, 따라서 이 식량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는 슬로피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는 1986년도에 이탈리아인들이, 그죠?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46에서 47페이지 중간중간 요약해서 낸 이야기입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그래서 1986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슬로푸드 운동이 전 세계 160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식품정의라는, 그죠? 식품정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땅과 농민의, 그리고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비자가 원하는 간행적인 시장 시스템을 대체하고 새로운 지역적 식량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푸드 커먼스 프레스노 비영리 신탁으로 농지와 식품 공급 인프라를 획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즉 퍼머컬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자연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요소들의 상호 의존성을 잘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했다. 따라서 함께 잘 자라며 토양에 영향을 주는 작물인 옥수수, 호박, 콩을 자매라고 표현하는 상호 친화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문화, 상호 이익이 되는 간행을 통해서 토지, 사람, 세 요소죠. 토지와 사람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통합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커먼즈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퍼머컬처의 세 가지 지도 윤리에서 지구 돌보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공정의 한몫. 따라서 그 목표는 현대 농업 산업 간행의 끔찍한 생태적 피해를 인식한 퍼머컬처는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연에 반대하기보다는 자연과 협력해야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토지 경작과 적극적인 물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다년생 작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전해서 농생태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농업을 지역 생태계와 문화와 신중하게 통합하는 농업 실천 간행, 지역 토양, 물의 흐름, 자생식물, 새, 곤충 및 기후에 적응하는 농업에 대한 참여 간행의 지역 지식 존중이 필요하다. 49페이지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농업과 농작물의 단일 재배, 살충제, 제초제, 대규모 생산, 기술 및 첨단 개입 사용에 대한 대항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형 농업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회 정의, 특히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그것은 여성은 종자의 관리자이며 식물의 재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주민, 남반구, 농비, 여성단체, 식량주권 옹호자, 지역주의자들이 포함해서 농생태학의 원칙에 헌신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따라서 식량주권은 많은 커먼즈들이 건강한 지역 음식에 대한 접근을 기본적인 인권, 처음에서 말했죠. 식량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선구자 식물 유전학자인 웨스 제일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랜드 인스턴튜드라는 것을 설립해서 균열을 치유해야 된다. 사람과 땅,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모두 번영하고 경쟁하며 이해관계가 하면 착취당한다. 경쟁하는 이해관계가 될 때 착취당한다. 따라서 농업 간행,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질, 장소 기반을 하는 사고를 개선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년생 곡물, 콩류, 지방 종자, 식품을 육종하고 만들고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케르나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년생 곡물을 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과 넘어서 그 다음에 물의 중요성, 그것이 51페이지 50페이지 벌써 나오는데 오데호 커먼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오데호 커먼즈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바로 더 있는 항령산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는 커먼즈고, 전보동에 있는 시민공원도 커먼즈하고, 기존에 있는 산이나 바다나 강에 대한 커먼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커먼즈 영역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익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물은 상품이나 놀이터가 아니라 공공재다. 우리는 이 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의무를 일깨놓은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영적, 법적 협의가 필요하죠. 물은 같은 공유재다. 함께 보호해야 된다. 따라서 산업은 자연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고 이전과 달리 강호수, 해양 및 지하수의 기업형 인클로저가 급증한다. 즉 기업들이 점령한다. 물을 점령해가 요새 삼다수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언제 물을 사서 먹었습니까? 그만큼 물도 인클로즈로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화하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안정적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물은 오염된 물에 의해 방치되고 있으며 비싼 생수로 인해 도시의 물 시스템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뉴욕 멕시코 강제수로에서는 메마른 풍경에서 물을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유수한 아케키오입니까? 발음이 이것이
4,000년 동안 이 지역의 수많은 메스타조, 뭐 제니자로, 뭐 멕시카노 공동체의 문화적, 물질적 존재의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유되지 않고 서로가 같이 함께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그죠? 오데오는 보호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왜 오데오 수준은 나빠지는가 하면서 지역 주 국경이 연결되는 초월적 연계로 가동되는 대중 조직 기관들이 오데오 관리를 위해 전력하고 생동력 있는 커먼지를 위한 협동과 노력을 위해 설립한 것이 GLC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데오 헌장도 있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페이지가 이게 PPT 자료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물 프로텍터, 물 보호, 물 수신자, 수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터 프로텍터스 해가지고 온전히 문화 실천과 철학에 의해서 고문되는 행동주의를 실천하고 물 보호를 방어하기 위해서 함께 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프로텍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위협되는 땅을 재점령함으로써 송수관, 광산, 고속도로, 채굴 산업 프로젝트를 방해한다. 공동체의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동하는 커먼즈 건설이 필요하다. 물 수호자 역할은 수세기 동안 아주 먼 옛날부터 원주민들은 살아있는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식하여 지구의 귀중한 수자원 시스템을 보호해왔다. 따라서 지구전사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스탠딩 록에 있는 다코타 접근 파이프라인, 웨츠웬 지역에 있는 캐나다 해양 가스링크 파이프라인, 상류에 있는 엠브리지 회사와 같은 산업 프로젝트로 인해 위험받는 미시시피강 수역을 방어하는 것. 물과 관련된 생태계를 보호하자. 이는 물 프로텍트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키스 워터 커먼즈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오늘인가 트럼프가 여기에서 연설한다고 밀키스라는 안에 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밀워키. 밀키스가 이거 밀워키입니다. 밀키스 아닙니다. 밀워키입니다. 밀워키 워터 커먼스. 자, 저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딱 1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워키 워터 커먼스 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대화를 촉진하여 이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정치나 정책을 최우선 생각하기보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게 PPT 자료가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거 놓고 이렇습니다. 이게 스크롤 해야 돼. 자, 여기서 그죠? 페루 감자공원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 감자공원도 케초아 공동체에서 원주민의 생명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35,000 에이커 규모의 보호구역에 있는 세계에 알려진 4,000종 감자 품종 중 2,300종을 포함하여 이는 케초아족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7,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영적 전통, 여기서 계속해서 영적 전통이 나옵니다. 원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와 감자를 관리했다. 따라서 여기는 감자 유전자 지식의 살아있는 도서관, 즉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물고기 연어와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연어는 감각과 지각이 있는 개체로서 오감이 살아있는 물속 세계 안에서 다른 지각력이 있는 개체들과 같이 서식하고 지각적 선택을 하며 이 개체를 자신이 속한 관계의 거물망과 동떨어지게 정의하는 것. 따라서 연어, 생물도 같이 함께 이해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연어는 나무와 돌과 까마귀와 감각관계되는 존재이다. 세상의 중대한 문제들은 자연이 일하는 방법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다. 저는 이 말이 진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자연이 일하는 방식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커먼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는 보시고, 그래서 59페이지 보면
공유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도시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 그죠? 브라질의 그죠? 알레그레에 사는 주민 참여 문제도 하고, 그다음 여기서 놓으면 커먼즈를 기반으로 한 최대한 커뮤니티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입 피넷이랍니다. 이 네트워크도 커먼즈의 형태의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와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커먼즈 협력 경제, 우리가 지역순환 경제 이야기 하듯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커먼즈 협력 경제를 실현하느냐, 그리고 공유 도시, 그죠? 그리고 도시를 리페어하는 프로젝트도 지역에 있는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오버돼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의 대표이신 정윤식 선생님 차례이신데요.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뭐라 안 들려요. 그냥 요 녹음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걸로 눌러요? 그거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겁니까? 예. 연습하네 보고요.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아직 모르겠고. 저는 66쪽에서 86쪽까지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우리 잘 아는 리눅스 이야기입니다. 리눅스가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운영 체계. 그것을 어떻게 커머스화할 것인가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헬싱키 대학생 토로팔드 이런 사람이 OS를 제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MIT 졸업생 스툴먼 등등이 1983년에 제안했습니다. 이게 두 개 합해가지고 GNU 합해가지고 이걸 리눅스라고 부릅니다. 리눅스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 이 리눅스가 있는 덕분에 안드로이드 폰, 페이스북, 구글, 위키피디아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운영 체계의 보편화, 커머스화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왜 안 가? 이거 가는구나. 그 다음에 루비오라는 거는 온라인 수기 장치인데 2012년에 월스트리트 정보운동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향식 의사 결정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때 이제 뉴질랜드 프로그램 그룹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면은 20개 언어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이제 공적 기관에서도 이런 데서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과 커머스입니다. 법과 커머스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그거는 공식적인 법이죠.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시장 발전을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토착법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커머너는 이 강구한 법률의 체계 안에서 해킹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리걸 핵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킹한 결과가 라이선스 공유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법을 기발하게 뒤지는 방법이 라이선스 공유인데, GPL이라는 거는 8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누구든지 잠글 수 없으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개는 CCL이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이거는 굉장히 널리 쓰이죠. 이 책 맨 앞에도 CCL 4.0에 의해서 이래서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면 배포, 송신 등등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법적 커먼스 운동이고요. 현재 2020년에 한 16억 개 저작물에 CCL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착법으로서의 커먼스인데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법 있기 전에 법이죠. 세상은 원래 토착법으로 움직였지만은 의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입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토착법은 설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일반적인 법률의 정치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커머너들은 훌륭하게 조직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커머닝의 힘은 내구성 있는 새로운 의식장치, 사회구조, 문화, 정치 권력 양성에 되는 데 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커머닝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토착법이 잠재적으로 강력한 이유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집합하거나 조직하거나 사회 관습 공유하는 언어 등을 통해서 언젠가 표출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뒤에 나오는데, 관계화된 재산의 힘인데요. 재산은 부동산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화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어떤 큰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데, 그 하나의 사례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파크 슬로프 협동조합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매장, 슈퍼마켓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일정 시간 동안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자기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를 하면 그만큼 그 할인을 받는,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커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법적 권리 전환 운동인데, 아까 그 5대5 이야기 했는데 5대5 중에 하나가 이리호 이야기입니다. 그 호수가 사망했다고 보도된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호수와 수원지에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호 권리법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의 법적 권리를 주는 그런 운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고, 이 뉴질랜드에서는 강한테 인격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재산에서 비롯되는 보편적 소득의 순환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기본소득 생각하면 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한 부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보존하고 이익되게 소유하는 자산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건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산의 예로 지구 환경, 수원지, 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연구기금, 알래스카 주에는 약 13조 원의 기금이 있으며 주민들한테 매년 $1,000를 지급을 한다면 $1,000가 한 13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지속가능경제법 센터인데 하여튼 어떤 변호사가 이런 센터를 생겼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어떤 지역을 투기적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부담가능하고 공동체가 통제하는 주택과 토지로 전환합니다. 말하자면 공동체 신탁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의 큰 지역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거 지속 가능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커먼스에 의한 교육인데, 제가 빠른 게 저도 시간 내려가지고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원래 원리 교육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옛날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 교육인데, 요새는 암기 시험 채점 이런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왜 제가 이거 내가 좀 빼먹었네, 그죠? 이제 앞뒤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죠? 밑에 거 눌러요?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지금 안 돼요. 몇 페이지 하실 거예요? 아마도 10페이지 정도 가보세요. 10페이지 가봅시다. 일단 커먼스 학습입니까? 예,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발달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MIT 같은 데는 모든 커리큘럼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됩니까? 열린 교육 자료는 이 사례를 본받아가지고 요거는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한 대학에서 그 교재비를
사람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공개했고요. 그거 본받아가 MIT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예인데, 이거 아까 했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못 누르셨나? 예, 이렇게. 그냥 타임뱅크. 근데 이 커먼스 개념에 타임뱅크도 있습니다. 타임뱅크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건데, 그 돈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통용된 크레딧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한 시간의 공차는 하나의 크레딧을 낳는다. 말하자면 누가 제공하든 같은 시간에 공차는 같이 똑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 크레딧은 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크셰이어와 대한통화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막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기업 공개해가지고 주식을 팔잖아요. 팔아가지고 그래가 뭐 대박 터뜨리고 하는데, 이때 성장해서 성공한 기업이 주식을 파는데 개인이나 대기업한테 말고 지역 공동체한테 내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 2C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돌봄은 뭐냐면 공정 컨베이어 같은 방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1대1로 방문해서 돌봄하니까 완전히 기계처럼 하는 걸 들어서, 그래서 다수의 돌봄 제공자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수의 큰 공동체를 상대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훨씬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돌봄이 가능하고 효과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비아 페드리치는 돌봄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학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불 재생산 노동이 얼마나 의존했는지, 이건 미불 재생산 노동이라는 여성들이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돌봄 협동체와 장애인 정의, 이거는 이분이 이제 장애인으로서 돌봄을 받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인간적인 지원이 아니고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비공식 돌봄 시스템을 하는 그런 협동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 돌봄.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난민이 있는데 난민을 도와줬을 때 이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법에는 금지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봄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이것을 대적 돌봄에 불렀고, 그것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타바나 공동체라는 것은 공식적인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실손보험입니다. 그거를 사실보험을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하는데 실손보험회사가 아니고 큰 협동조합이 공동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맨 처음에 스위스에 시작했다가 뭐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갔습니다. 예. 저 정윤식 선생님 이렇게 말 빨리 하신지 몰랐어요. 저는 거의 2배속으로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중근 선생님 모시는데, 요즘에 진중권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전중권 선생님을 진중권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 맞죠, 선생님? 요거. 안녕하세요. 전진경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모임에서 뭘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정해주면 제가 제때 파악을 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카톡방에 뭐라고 쓰였는지 자꾸 봐도 잘 안 나오길래 그냥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네. 커먼즈 기반 비즈니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어느 정도 단서가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밑에 거. 이거 이거. 네. 밑에. 네.
제공해서 전체 화면 모드 됐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사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컬어서 이제 쓰는 용어가 비즈니스 as usual, BAU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활동으로서의 비즈니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 사회나 지구를 위해서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이나 또 자영업조차도 여러 가지 도산이 일어나고 사람들 해고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역이 소멸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게 차츰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 저자 데이비드 볼리어도 아마 이런 중에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탈성장, 탈소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이 책 커머리 카탈로그는 아까도 대표님 말씀했습니다만 다양한 커먼즈 이론을 소개하고 또 인물이나 또 역사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책입니다. 아주 신문 보듯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제지역과 어떤 식품, 슬로푸드라든지 CSA라든지 타임뱅크 오픈소스 활용이라든지 플랫폼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등등해서 많은 내용들이 사실 앞으로 이 포스트 자본주의, 탈성장 사회, 미래 사회, 비즈니스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람들의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지고 있고 이게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걸 더 보태고 또 미래 세대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아이디어 마찬가지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은 다 이런 커먼즈에 기반한 브랜드입니다. 유명한 우분투 또 리눅스 이런 최신판 이런 게 많이 있죠. 또 워드프레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저자도 이야기하듯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다양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커먼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고 크게 돈 안 되고 또 탈성장 사회에서 많은 거를 성장위주의 사회보다는 생산하고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커먼즈 사업들은 이런 독립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커먼즈 금융이 따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협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 금융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활동은 그동안에 이 모든 생산 활동의 지배적인 시스템은 선행적인 경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갖다 버리는 이런 것이 모든 물품들이 생산되는 그런 선행 디자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유럽에서 순환 경제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품 초기 설계 때부터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재활용하고 폐기가 아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어떤 순환 디자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커먼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도 이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코스모로칼리즘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어떤 물질의 생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생산 공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뭐 물건들을 그 지역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지식들이 이런 한 물건을 제작하더라도 필요한 그 디자인, 설계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실천하는 사익들은 뭐 자동차 어떤 설계도까지 아주 어렵고 높은 수준의 그런 것까지 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걸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바로 설계 디자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먼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픈소스 활용, 그걸 바로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소비자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런 생산 물품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소비도 촉진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유명한 회사는 리브샘플이라고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높은 수준의 그런 그 혜택을 받고 일을 잘 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탈성장 시대에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책을 보고 이 커먼즈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따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다 끝났고요. 약간 시간이 좀 남았죠. 예, 남았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빨리 끝낸 거는 요즘 부산에서 바로 이런 커먼즈 이 활동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하다가 커먼즈 매핑, 네, 그러니까 커먼즈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커먼즈 자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이게 많은 이 활동가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또 기금 문제라든지 또 조직 운영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매핑 어떤 대동여 지도, 예,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걸 처음에 먼저 이렇게 제안하신 저기 앉아 계신 이창우 선생님이 대신 한 2, 3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시간이 있어요. 예. 우리 갑작스럽게. 제안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를 제가 약간 그 메모를 정리를 해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 그걸 한 두어 차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약간의 구체적인 그 제안 내용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우리 그 코웨이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하신 정지상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난달에 5층에서 토크를 하셨어요. 그 뒷자리에서 전주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성조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에 안 계신 김기희 선생님 이런 지역에서 소위 어떤 그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또 커먼즈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실천해 오셨던 활동가들하고 저는 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술집으로 앉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이제 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이야기했던 발단이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이제 생활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산 생협이라고 만들기가 거기 이제 지역에서 망해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빚도 못 갚고 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부산 노동자 생협이 지금 이제 뭐 하니 못하니 빚이 뭐 매덕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또 망하는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좀 비자본주의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자. 서로 협동하면 살아보자. 뭐 이렇게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그냥 살림살이 경제. 이런 영역에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실천했던 이런 활동들이 망하는 거지 자꾸만. 그래서 왜 망하냐. 그러다가 흔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중요한 가치가 협동조합의 협동, 협동의 협동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사실 협동조합들이 그냥 소위 사회적 경제 얘기하는데 그냥 각계 도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각계 약진을 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어떤 이런 중요한 가치의 어떤 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마 커먼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겠지만은 뭐 자원봉사가 됐건 혹은 뭐 타임뱅크가 됐건 여러 가지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뭡니까 어디서 뭐 물건을 조달해오고 아니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되잖아요. 기업들이 연결되듯이. 근데 우리 왜 그 커먼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연결이 안 되는가? 그래서 연결을 해보자. 일단 우선 먼저 부산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혹은 커먼스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품목을 어떤 고민들 하는지 어떤 활동가들이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만들어보자. 기본적으로 우선 먼저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가면 저기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겠구나. 커먼스라는 게 상생 이전에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힘겹게 하다가 망하지 말고 서로가 상생하는 어떤 이런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 커먼스 생태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이야기가 커먼웰스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 웰스, 그러니까 부산 지역 내에서 서로 이렇게 그런 부를 서로 나누는 공유하는 자산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첫 발걸음을 그렇게 이제 커먼스 맵 지도를 만들자, 매핑을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요. 조만간 이제 이걸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누구의 아이디어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워크숍 같은 걸 해보자 라고 하는 걸 이제 제안을 하려고 제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죠? 네. 네. 그러려고 밑밥을 처음부터 좀 깔았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들어주실지 모르고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